빅뱅, 그지?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이제 둘이 치고받고 하다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거가 두 가지가 이제 관측이 되면서 정상 우주론이 이제 인정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하더라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3대 1이더라 이거지. 요거까지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는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그 가모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지구에서 관측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관측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복사니까 이거 뭐 복사. 징징 복사 이런 게 아니라, 그지? 우리가 복사 에너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전달될 때 복사 형태로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가모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우주가 이제 쭉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쭉 팽창하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3분 정도 됐을 때 양성자,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지? 정확하게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지. 원자 핵. 그지? 그래서 뭐 양성자들은 이미 잔뜩 있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양성자들 중에 일부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지?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온도가 무지하게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입자 만들어졌을 때 전자라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 핵 옆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 이제 원자가 되는데, 이때만 하도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전자가 움직이는 게 더 쉽게 말하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온 우주에 이런 양성자부터 시작해서 중성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헬륨, 원자 핵, 이런 그 다음에 뭐 기본 입자 해당의 전자 이런 애들이 그냥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막 뒤섞여서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가모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빅뱅 때 폭발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빛이 발생했을 거야 이거지. 근데 그 빛이 이런 입자들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거든. 이 교실이 우주야. 그럼 이 교실 안에다가 내가 연기를 피운 거야. 그게 안개가 꼈다고 치자고. 우리 왜 안개가 너무 많이 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원이를 못 볼 정도로, 규원이를 못 볼 정도로,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내가 서원이를 못 본다는 얘기는 형광등에서 나간 빛이 서원이 너한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너를 보는 건데, 너를 못 본다라는 건 뭐지? 너한테 반사된 빛이 나한테 못 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모는 이런 입자들이 온 우주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입자들이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을 거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한 38만 년이 지났더니 우주 온도가 이제 계속 내려가가지고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까지 낮아진 거야. 낮아지니까 전자들도 어떻게 돼? 움직이는 게 느려질 거 아니야. 느려진 결과 양성자 하나가 전자를 하나 이렇게 붙들고, 응? 혹은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가 2개니까 걔는 전자를 2개를 이렇게 붙들어서 소위 말하는 원자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이 입자들에 부딪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던 빛이 드디어 빠져 나가서 온 우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안개가 싹 거치기 시작한 거야. 38만 년이 되면서 안개가 싹 거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서원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니까 빛이 이제 우주로 퍼져 나간 거야. 그거를 이 가모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빛이 간단 말이야. 근데 가는 와중에 우주는 계속 뭐해?
팽창하겠지. 그럼 온도는 계속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얘도 파장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파장을 갖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우주로 퍼져나가는 동안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현재는 굉장히 파장이 길어진 빛이 지구로 막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2.7켈빈짜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 파장이 비슷한 파장의 빛이 지구로 막 쏟아져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2.7켈빈일 거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가모는. 자, 니네 흑체 복사 알지? 물리량에서 우리 흑체 얘기하잖아. 들어오는 에너지 100% 흡수했다가 100% 방출하는 애들이 흑체란 말이야. 근데 그 흑체들은 걔네들의 그 표면, 우리가 이제 별을 흑체라고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흑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흑체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됐지? 얘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길어질 거 아니야. 최대 에너지 세기 그 파장이 점점 길어지잖아. 온도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짧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만약에 한 2.7켈빈짜리 흑체가 있다라고 하면 걔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략 뭐 7cm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모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흑체라고 하면 우주 온도가 한 현재는 2.7켈빈 정도 돼서 파장이 한 7cm짜리가 지구로 막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이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뭐야? 지상에서 어떤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관측한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전파기 때문에 빛은 빛인데 파장이 굉장히 긴 빛이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라고 하거든. 많이 들어봤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여기 통화 버튼 누르면 내 핸드폰에서 뭐가 나가? 전파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기지국으로 그 전파가 갑니다. 그럼 그 기지국에서 내가 이제 전화를 건 상대방한테 또 전파를 쏴주는 거지.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야. 근데 이제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안테나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하고 계속 이상한 전파가 계속 잡히는 거야. 니네는 이제 공감이 안 되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 보려면 옥상에 안테나가 달려 있었거든. 비 오는 날 되면 TV가 잘 안 나와. 바람 많이 불면 TV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안테나 방향이 틀어져.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돌려요. 방향을 막. 돌려봐. 그래서 밑에서 소리 지르는 거지. TV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와? 안 나와? 돌리다 보면 잘 나올 때가 있어. 됐어! 그럼 딱 안테나 고정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상한 잡음 같은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이즈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본 거야. 노이즈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계속 들어와. 어느 방향으로 해도 항상 똑같은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노이즈의 정체가 뭔가 따져봤더니 파장이 한 7cm 정도 되는 애들아 이 말이야. 그러면 가모라는 사람이 7cm짜리가 지구에 막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구에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7cm짜리가 잡음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우주배경 복사를 관측해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이게 관측이 된 거죠. 거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보면은 뭐 요런 그래프 돼 있잖아요. 여기 파장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 세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온도가 2.7켈빈짜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관측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한 그 신호의 파장을 따져보니까 그 온도가 2.7켈빈짜리인 흑체가 방출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지상에서 처음 관측했어. 이거를. 응? 지상에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근데 이건 이제 지상에서 관측한 거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이걸 관측한 이후에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하나 띄운 거지. 코비위성이라는 걸 하나 띄웁니다. 자, 그래서 관측한 결과를 이제 화면에다 표시를 한 게 그 니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거야. 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한 게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거의 모든 방향에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오더라 이거지.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코비위성을 띄워봤더니, 그래서 걔네들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약간은 어때?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주의 평균 온도가 2.7켈빈이란 얘기잖아. 그럼 우주에서도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 조금 낮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거에 따라 파장이 좀 다르겠지? 그걸 색깔로 표현한 거야. 그랬더니만 얘로 관측을 해봤더니만 우주 전체적으로는 되게 균일한데 미세하게나마 온도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요거보다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WMAP이라는 이제 위성을 그 다음번에 띄운 거지. 그랬더니만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플랑크 위성, 이런 순위에 띄운 거지.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측할 때는 완전히 균일하게 이제 관측이 된 거지만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관측을 해보니,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이 되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온도로 생각하면 쉬워.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평균 온도가 그냥 비슷비슷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인공위성 띄워서 자세히 관측을 해보니 미세하게나마 어때? 불균이란 것도 있더라. 즉 미세하지만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고 뭐 이렇더라 이거지. 불균일하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약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지상에서 관측한 것처럼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온도가 모든 방향이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하면 별이 못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해보니까 미세하게 불균일해서 조금 더 온도가 높고 조금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지. 수소하고 헬륨이 완벽하게 고르게 우주에 퍼져 있으면 별이나 은하가 못 만들어지거든. 근데 미세하게 온도가 좀 더 높다, 조금 더 낮다라고 하는 건 미세하지만 수소하고 헬륨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적게 모여있는 부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는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졌겠어? 별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이렇게 미세하게 불균일한 것 때문에. 별과 은하가 바로 이런 곳에서 탄생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중요해. 여기까지는 사실 고1 때 다 배우는 거라서. 그럼 이제 우리가 빅뱅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쭉 팽창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 빅뱅도 말 그대로 빅뱅 우주론 이론이기 때문에 법칙은 아니잖아.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거든. 자,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한계.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또는 빅뱅 우주론의 한계. 그래서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현상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우주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고요. 우주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주 평평성 문제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홀극 문제라는 게 있어.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는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빅뱅 우주를 좀 보완을 시킨 거야. 쉽게 말하면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 이제 틀리고 급팽창이냐, 이게 아니라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 추가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세 가지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급팽창 이론으로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알겠네?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지?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니까 요거에 관한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그러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일단 이게 뭔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우선 급팽창 이론은 뭐 간단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가물한 사람에 따라 빅뱅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주가 계속 팽창한 거거든, 일정하게.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빅뱅 일어난 다음에 우주가 만들어져서 쭉 팽창했다라는 게 이제 가모의 빅뱅 우주론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팽창하면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 뭔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빅뱅이 일어났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 이것도 시간은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거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사이에 말 그대로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런 뜻이야.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가모라는 사람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급팽창 이론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이거거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 어떤 빠른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근데 얘는 우주 공간이 팽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6승과 마이너스 34승 초 사이에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주가 쭉 팽창해 갔다라는 거지. 이게 급팽창 이론이야.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것은 빅뱅 후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사이에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라는 이게 급팽창 이론이야. 그래서 공간은 빛보다 빠를 수 있어.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 없지만 그래서 공간이 팽창했다라는 거야. 공간이 빛보다 빠르다. 이게 그냥 급팽창 이론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 우주가 이제 일정하게 팽창해왔다 이거지. 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 빅뱅 우주론도 그렇고 급팽창 이론도 그렇고 결국 그 사건 이후에는 우주는 일정하게 팽창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급팽창도 마찬가지야. 이때 이제 급격히 팽창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자, 일단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뭐냐 이거지. 자, 만약에 가모라는 사람 주장대로, 그죠? 가모라는 사람 주장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은 그 우주 배경 복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아까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관측이 된다 그랬지?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우주 지평선 문제는 뭐냐? 이 얘기야. 만약에 우리 우주 지평선이라는 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우리 앞에서 허블 법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측된 결과로 계산된 우주의 크기가 얼마였어? 약 137억 광년인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뭐 어딘가에 우리 은하 있다고 치면 그냥 우주가 동그라니까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하자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인류가도 137억 광년이고 인류가도 137억 광년인 거야. 맞아? 우주의 크기가. 인류가도 마찬가지. 인류가도 130.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이 우주 끝에 어떻게 은하가 하나가 있어? 은하가 하나 있어. 그럼 우리 은하에서 이 은하를 봤을 때, 이 은하는 이 우주 끝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어?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지. 자, 그럼 봐라.
이 은하가 빛의 속도로 멀어져 가면서 그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우리 은하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별빛도 빛의 속도로 오겠지. 그럼 이 빛은 여기까지는 가 못 가냐? 못 가. 뭐 아무리 가봐야 우리 은하까지밖에 못 오겠지. 맞아? 그잖아. 그럼 뭐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 만약에 어떤 끝에 은하가 하나 있다고 치면 얘 또한 지금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건데, 그제? 거기서 은하 별빛이 우리 은하까지 온다 그러면 또 빛의 속도로 올 거 아니니? 그럼 걔는 또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너희가 빛을 쐈어.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가 걸려? 274억 년이 걸리는 거야. 맞지? 근데 우주의 나이 137억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라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는 게 결국 빛인 거잖아.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이 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근데 관측되는 건 어떻게 돼? 균일하게 관측이 되잖아. 어느 방향에서든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으로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되는 게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급팽창 이론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에 자 우주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우주가 어때야 돼? 둥그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보면 평평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지? 관측한 결과를 갖고 따져보면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 셈인 거라 이거야. 그게 우주 편평성 문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 곡률이라고 하지, 곡률. 구부러져 있단 말이지. 그럼 휘어져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관측을 해보면 평평하게 관측이 된다 이거지. 이게 우주 편평성 문제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월국 문제라는 건 뭐냐? 가모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 자석 있지, 자석. 우리가 자석을 보면은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이잖아? 자, 내가 자석을 반으로 잘라 두 조각을 낸 거야. 두 조각을 내면 얘는 이 조각은 N극이고 이 조각은 S극이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 자르는 순간 다시 얘네들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나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석의 두 극, 쌍극. 항상 자석은 쌍극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가모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는 에너지도 워낙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도 많고 하니까 홀극, 극을 하나만 갖는 입자들이 많이 생겼을 거다라고 같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N극만 갖고 있는 입자 혹은 S극만 가지고 있는 입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같이 주장을 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관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한 게 아니니까 자기 hul국이 많이 만들어졌다는데 관측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 내용을 보면 빅뱅 우주론이 맞는 말인데 또 이쪽 내용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많이 만들어졌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거. 이게 자기 홀극 문제야. 알겠어? 자기 홀극이 빅뱅 초기에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관측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게 자기 홀극 문제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급팽창 이론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급팽창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한번 봐보자 이거야. 거기 보면 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래프가 있고, 그지? 하나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빅뱅 일어난 직후에 우주가 한 요만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뭐야?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자, 예를 들어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우주가 한 요만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주가 이렇게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고 하면 빅뱅 초기에 이제 요만했던 거야. 그래서 뭐 현재는 뭐 한 이만큼쯤 된다고 치자 이거지 우주가. 그러면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니까는 요 시기가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게 급팽창이 일어난 이후라고 해볼게. 그지? 그러니까 이 급팽창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빅뱅 우주론에서 생각한 우주보다 우주가 더 작았을 거다 이거야. 그지?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 우주가 요만했을 거라면 급팽창 이론에서는 사실은 더 작았다 이거지. 더 작았어. 그러다가 급팽창이 일어난 거, 한 이때쯤 일어났다고 칠게. 급팽창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 팽창을 하니까 급팽창이 일어난 직후에는 오히려 빅뱅 때, 빅뱅 우주론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가 더 커졌을 거다 이거지, 이렇게. 응?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히려 빅뱅 우주론에서 생각한 우주보다 더 작았을 것이고, 급팽창이 일어난 이후에는 오히려 급팽창을 했으니까 우주가 더 커졌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우주 지평선 문제, 즉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가 되게 작았잖아. 작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물질들, 빛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우주가 굉장히 작았으니까 고르게 다 섞여버린 거야. 균일하게 다 섞여버린 거야. 균일하게 섞이고 난 다음에 빵!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 팽창한 이후에도 어떻다? 균일하다. 균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빛이 우주가 매우 작다 보니까 급팽창 이전에는 빛이 다 섞여버린 거야. 그 우주 전체에. 그래서 균일해진 거야. 균일해진 다음에 급팽창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균일해진 상태에서 급팽창이 일어났으니까 우주가 아무리 커졌어도 뭐야? 우주가 아무리 커졌어도 균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되는 게 설명이 될 수 있더라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주 지평선 문제, 급팽창 이전에 이미 균일해지고 그 이후에 급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균일한 상태인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지. 급팽창 이론에서는. 알겠니? 급팽창 이론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주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 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커질 거 아니니?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급팽창 전이고, 여기가 급팽창 이후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이제 훨씬 작았었는데 급팽창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가 훨씬 이제 커졌단 말이야. 맞지? 훨씬 커졌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야. 자, 니네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되게 쉬워. 우리 지구에 살지. 우리가 사는 지구 둥글다고 배웠잖아. 맞지? 근데 내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아무리 멀리 봐도 평평하게 보여, 지평선은. 맞지? 그거 왜 그런 거지? 이 큰 지구에 비하면 인간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멀리 봐도 그 큰 지구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잖아. 그치? 야, 니네 약간 미분의 개념이 그거 아닌가? 곡선을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면 직선으로 보이는 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주 편평성 문제는 우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끝은 그거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평평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게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그렇게 말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교재에는. 그지? 그래서 우주 평평성 문제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본 우주의 끝은 우주의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것이다. 자, 우주의 아주 일부분만 관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평평하게 보인다 이거지. 우주가 너무 커서. 그지? 너무 커서 우리가 바라본 우주는 아주 극히 일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봐봐. 여기에, 해봐. N극, 혹은 S극, 이런 홀극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 거지. 근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그게 어떻게 밀려나가 버린 거야. 쫙!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평선 밖으로 얘네가 확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홀극은 그 너머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설명이 되지. 관측이 안 되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겠지. 맞아? 그렇게 설명한다고. 급팽창 이론에서는 홀극이 생겼다. 생겼는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걔네가 다 우주 지평선 너머로 다 흩어져 버린 거야. 흩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냐면 얘네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더 안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그래서 이제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니까 그 밀도가 너무 작은 거지, 또 쉽게 말하면. 너무 작으니까는 관측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 이거지. 자기 홀극 문제.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기 홀극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자기 홀극의 밀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못하고 있는 거다. 혹은 지평선 너머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관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보완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빅뱅 따로 급팽창 이론 따로가 아니라 빅뱅 우주론만 있었는데 거기서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 더하기 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급팽창 이론으로는 요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팽창 이론이 됐건 빅뱅 우주론이 됐건 우주는 뭐 한다고?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지. 이제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가속 팽창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 가속 팽창. 말 그대로 뭐야?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가속 점점점 팽창하는 게 뭐 하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빨라진다 이거지. 가속 팽창.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이나 혹은 뭐 급팽창 이론이나 뭐 더하기라고 합시다. 얘네들에 따르면 어쨌든 우주는 팽창하는 일정한 속도로 이제 팽창을 할 거다 이거지. 일정한 속도로. 그런데 최근에 관측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자, 어떤 걸 관측을 했냐면 네 앞에서 그 광도 계급 배웠지 우리가. 광도에 따라서 얘네들 계급을 나눠 놓잖아. 그래서 제일 밝은 애들이 계급이 1이잖아. 거기서도 A와 B로 또 구분을 하잖아. 그래서 니네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거야. 자, 이 1A형 초신성을 관측했더니 거리를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외부 은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외부 은하에 있는 1A형 초신성이라 부르는 애들 관측한 거야. 자,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백색외성 있지, 백색외성. 그지? 백색외성.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 마지막 단계 가서 백색외성이 되잖아. 근데 그 백색외성의 질량이 약 태양의 1. 우리 태양 질량 이렇게 표시하지 않니?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 되는 백색외성이 있잖아. 그럼 얘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1A형 초신성이야. 알겠어?
근데 이 1A형 초신성의 특징이 뭐냐면 밝기가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은하나 여기 있는 은하나 자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1A형 초신성이 하나가 있고 여기 있는 1A형 초신성이 하나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은하가 예를 들어 여기야. 이게 우리 은하야.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얘는 가깝고 얘는 머니까 그 거리에 따른 밝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얘네들 광도 자체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거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자, 그럼 봤더니 그래서 그 1A형 초신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라 이 말이야. 해봤더니만 잘 봐. 조금 우리 은하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가 하나가 있고 좀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 자, 그래서 각각의 은하에는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 은하들의 거리를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자, 근데 그거 전에 야, 멀리 있는 은하고 가까이 있는 은하면 사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먼저 만들어진 은하겠지. 맞잖아, 그지? 얘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얘가 좀 더 나중에 만들어진 은하고 얘는 더 먼저 만들어진 은하겠지. 맞니? 얘는 나중에 만들어진 은하, 얘는 좀 먼저 만들어진 은하.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진 애 얘고 조금 더 지나서 만들어진 애가 얘일 거 아니니? 그래서 거리를 따져봤더니, 그지? 따져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는 조금 더 알려졌던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더래. 그러니까 그 관측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을 줄 알았던 은하가 관측 결과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가까이 있던, 예를 들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은하는 1A형 초신성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더라 이거지.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야, 우리 은하가 중심은 없지만 우리 은하에서 얘네가 멀어져 간다고 우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지? 빠른 거잖아, 더 후퇴 속도가. 그러니까 얘는 알려졌던 것보다 후퇴 속도가 좀 느리더라 이거지. 어? 알려졌던 것보다 좀 느리더라 이거야. 그리고 얘는 알려진 것보다 후퇴 속도가 조금 더 빠르더라 이거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먼저 만들어진 은하니까 빅뱅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땐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갔어야 되는 애가 알고 보면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잖아. 그럼 속도가 그만큼 더 느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팽창 속도가 조금 더 느렸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건 뭐 최근에 생긴 거라고 표현을 해볼게. 최근에 생긴 놈은 어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자리 여기가 있다는 얘기는 더 빨랐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일정한 속도 팽창한 게 아니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자, 근데 거기 보면 요런 그래프 빅뱅이 일어나고서 이제 급팽창이 한번 쫙 있었어. 그리고 이제 팽창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팽창을 많이 못한 거지. 팽창을 많이 못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진 은하는 어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가 있으니까 어때? 나중에 와서 빨라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라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이거지. 무슨 말 이해됐어? 그래서 계속 팽창 속도가 일정했던 게 아니라 초반에는 팽창하는 게 조금 느려졌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하고 있더라? 팽창하는 게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가속 팽창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빅뱅이라면 어때?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팽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팽창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창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과거에 조금 더 팽창 속도가 느려졌었고 최근 들어서는 빨라졌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가속 팽창이라고. 가속 팽창 우주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가속 팽창 우주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봐봐. 서훈아 그러지 말고 얘는 가까이 있던 은하는 생각보다 더 어둡게 보일 것이고 반대로 멀리 있던 은하는 생각보다 밝게 보이는 거이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일정한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나 이런 급팽창 우주론에서 이렇게 팽창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하얀색 그림은 가속 팽창.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아니 왜 팽창하는 게 점점 빨라지지? 그렇잖아. 왜 이때 갑자기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팽창 속도가 왜 빨라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자. 볼게. 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이제 수소와 헬륨이라는 물질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물질들. 그냥 보통 물질이라고 표현할게. 보통 물질. 그지? 보통 물질. 근데 사실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이 보통 물질의 양은 아주 극히 적은 거야. 해봐. 서원아. 근데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니 헬륨이니 하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질은 보통 물질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이 보통 물질의 양은 아주 적더라는 거지. 우주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물질. 근데 정체는 알 수가 없어. 뭔가 있기는 있어. 있는데 이 새끼가 뭔지 모르겠어. 암흑 물질이야 그게. 물질 중에서는 이 암흑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왜 암흑이냐면 일단 눈에 안 보이고 아직까지 그 정체가 뚜렷하게 밝혀진 게 아니야. 근데 있기는 있다 이거지. 자, 선생님 요거 하나 서훈아 얘기할 테니까 졸지 말고 들어. 그럼 그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뭔가 있긴 있다 이거지. 그럼 얘도 봐봐. 물질이니까 뭐가 존재하겠어?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럼 니네 앞에서 우리 외계행성 탐사할 때 중력 렌즈 얘기했었지. 중력 렌즈. 암흑 물질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뻔히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주변에 중력이 있는 거야.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이 존재를 확인했대. 중력 렌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선생님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이런 거다라는 느낌만. 그 이상 안 나오겠죠 어차피. 그치? 자,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이 존재를 확인을 한 거야. 어떻게 확인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봐. 저기 어떤 별이 하나 있어. 여기 우리가 뭐 우리 지구가 있다 치자 이거. 자, 별에서 별빛이 와. 그지? 근데 만약에 뭐 이 중간에 또 다른 별이 있거나 하면 우리 아까 중력 렌즈 현상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별빛이 이렇게 휘어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휘어져도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뭔가 있으니까 걔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뒤에서 오는 별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오더라 이거지. 그 은하 혹은 별에서 오는 별빛의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한 거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야, 우리 은하 있지, 우리 은하. 은하가 뭐 한다 그랬지? 자, 은하가 뭐 나선 은하가 있고, 자, 나선 은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나선 은하가 이렇게 이제 나선팔 같은 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은하 자체도 뭐 하냐면 회전을 한다고. 회전을 하는 거야. 은하 자체도 회전하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은하 이 전체 질량의 대부분은 중심에 있을 거 아니야. 바깥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은하가 회전할 때 이 중심부가 질량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고, 이 나선팔이라는 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잘 봐. 이거 잘 봐. 여기가 그 은하가 회전하는 속도야. 은하의 중심부에는 이제 블랙홀이 있으니까 회전 안 한다고 치면, 하여튼 은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가지고 회전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실제로 은하의 그 회전 속도를 따져보니 이렇더라는 거야. 그럼 뭐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놈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 회전 속도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만큼 회전 속도가 안 느리다라는 건 뭐지? 뭔가 어떤 질량을 갖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안 느려진 거잖아. 이걸 통해서 또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한 거야. 알겠어? 두 가지. 중력 렌즈 현상과 그 다음에 그 은하의 나선팔이 회전하는 속도를 통해서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다? 보통 물질보다는 암흑물질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친 걸 100%라고는 5%도 안 되는 거야. 대부분이 뭐야? 암흑물질로 우주는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야. 알겠니? 근데 선아 진짜 이거 하나만. 그럼 물질이니까 방금 얘기했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중력이 나타난다고. 그럼 봐봐. 얘보단 얘가 훨씬 양이 많으니까, 그럼 얘의 어떤 중력에 의해서 은하들끼리 서로 뭐 해야 되냐? 가까워져야 되겠지? 근데 뭐 가속 팽창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재는 우주가 뭐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얘네들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끌어당긴단 말이야. 끌어당긴단 말이지. 근데 우리 지금 알다시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밀어내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게 이제 바로 뭐야? 암흑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얘기할 암흑 에너지는 뭐다? 결국 어떤 그 공간을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어떤 게 이제 암흑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자, 쇼트 할게.